연천군의 인구 감소 문제를 연속 취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접경 지역 특색을 살린 군 관련 사업을 특화해야 한다는 경기연구원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연천군이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분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25개 업체가 분양 계약을 체결했고 60여 개의 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철 7호선 도봉산 옥정선을 복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의정부 철도정책자문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태삼 교수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경기도의회가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무처 전 직원에 대한 특별 휴가를 시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연천군의 인구 감소 문제를 연속 기획 보도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인데요. 경기연구원은 연천군의 인구 소멸 위험에 대응하려면 접경 지역의 특색을 살린 군 관련 사업을 특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행정 전문가들도 국가산업단지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살린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네, 특히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도 연천군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주요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2022년 발표한 인구소멸 위험 대응 연천군 발전 전략 연구입니다. 연구 보고서에서는 연천군은 대도시권 교외 지역으로 주둔군의 인적 자원과 임진강, DMZ 등 환경 요건, 그리고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잘 활용해 인구 증가를 이끌 지역 발전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연천군 인구소멸 대응 전략은 크게 세 가지. 3040 젊은 세대를 위한 신비즈니스 창출과 주둔하고 있는 군을 활용한 산업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한탄강 등 세계 지질공원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개발 활성화입니다. 접경 지역으로 군부대가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간 군사 지원업체 창업과 군납 비즈니스 발굴 등 군 관련 신사업을 발굴하자는 겁니다. 특히 DMZ와 세계 지질공원 등 연천군이 갖춘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안보 관광과 청년 지역살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한철 경민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지역산업이 활성화됐을 때 또는 대규모 택지 개발이 됐을 때 인구가 유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연천군의 경우 산업이 활성화돼 있지 않고 택지 개발도 없어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한철 단장은 신산업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국가산업단지를 확대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와 함께 연천군의 자연환경을 앞세워 친환경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연천이 접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산업단지 개발이 굉장히 좀 힘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를 꾸준히 개발할 수 있는 노력, 연천 같은 경우는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단독 택지 개발이라든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 매력적인 요인을 군이 정말 사활을 걸고 노력을 해야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장인봉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자체 스스로 자족성과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북부 특별자치도가 바로 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가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만큼 연천군을 비롯한 경기북부 전체의 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김동연 지사께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정말 경기도의 성장, 균형 발전,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주 좋은 해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정말 지방시대를 위해서 중앙정부나 또는 정치권이 정말 지역이 스스로 발전 계획권을 가지고 지역 주도의 발전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제대로 펼쳐줬으면 좋겠다. 수도권이지만 인구 감소 문제를 겪으며 낙후되고 있는 연천군. 지역사회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천군이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분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산업시설과 행복주택, 공원 등을 갖춘 연천 BIX는 노동자와 지역 주민이 공존하는 경기도형 신개념 산업단지인데요. 약 60개의 업체가 입주해 2,161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25개 업체가 분양 계약을 체결한 상황인데요. 김덕현 연천군수는 분양이 완료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연천이 자족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린바이오 거점을 목표로 입주업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천 BIX는 오는 6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전철 7호선 도봉산 옥정선을 복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의정부 철도정책자문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태삼 송원대 철도운전관제 시스템학과의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송원대학교 철도운전관제시스템학과 권태삼 교수입니다. 예, 최근에 의정부 철도정책자문단 소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호선 도봉 옥정 구간의 복선화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복선화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여기서 지금 이제 단선 철도하고 기존의 복선 철도가 직결하여 운행을 하면 이제 복선 철도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열차 운행성이 좋고 또 그 안전하고 뭐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데 열차 단선하고 이렇게 직결하다 보면은 이제 복선의 장점이 이제 반감되고 한 선로로 이제 상선과 하선 열차를 교호로 운행하여야 하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단선 철도의 단점이 기존 7호선 상하선 전체 구간으로 확산되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7호선 연장선은 반드시 이제 복선 철도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선 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우려점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가장 취약적인 단점은 한 개의 본선으로 상행과 하행 열차를 교차로 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열차 충돌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선 철도로 운행될 이제 7호선 북부 연장선을 좀 보면 연장선에 대한 열차 운행 이제 시간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자료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열차 교행이나 신호 대기 등으로 그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서 1분 이상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면 그래서 또 그 열차가 똑같은 열차도 종착역에 도달하는 그 예를 들어서 10분에 운행되는 차가 1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구간 열차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열차는 12분, 13분에 도착을 하게 되는 뭐 이런 열차마다 그 서로 다르게 도달 시간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안전 문제와 시민 불편, 또 여기에 고장 등 비상 상황 발생 시의 대응책도 고민이 되는데요. GTX-C 관련 논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특히 현재 개발 진행 중에 있고 인구 밀도가 높은 이제 그 고산동, 밀락동 일대는 이렇게 살펴봤을 때 서울 방향 교통로가 매우 열악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문단에서 이제 이 신설되는 도시에 대한 이제 그 대안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좀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그 중에서 좀 실효성이 있어 보이는 교통수단이 아마 GTX-C 노선을 좀 활용해서 서울 방향 교통로를 좀 확보하면 시민 불편 해소하는데 좀 크게 좀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제 관련 기관 협의하고 뭐 추가적인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원대 철도 운전관제 시스템학과 권태삼 교수였습니다. 글로컬 대학 30, 비수도권 지방대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입니다.
지역과 대학 간의 연계를 높이고 대학 통합 등 대학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성을 보여줄 대학에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될성부른 지방들을 선택해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벌써 지역 국립대를 중심으로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지 못한다면 그렇지 못한 대학과의 재정 격차, 또 교육 환경 격차로 보사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현재 전국 대학 입학 정원은 47만여 명,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 명대로 떨어져 대학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은 분명합니다. 당장 오는 9월, 정부는 10개 안팎의 대학을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 발표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지방대의 과감한 혁신을 이야기하며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글로컬 대학으로의 혁신을 보여줄 준비 기간은 수개월에 불과합니다. 대학 간 양극화 심화로 오히려 지역 소멸을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무처 전 직원에 대한 특별 휴가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도의회 공무원 복무조례에 근거해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도의회 소속 공무원 전원은 다음 달 1일부터 8일 중 하루 휴가를 받게 됐습니다. 다만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에는 전 직원의 80%가 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20%는 2일부터 8일 사이 하루를 선택해서 휴가를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